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고덕 강일 대성 베릴 청약 경쟁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 단지 가치 판단 간단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고덕 강일 공공주택 지구 12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61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 연도는 27년 10월입니다. 34평형 평균 분양가는 9억 6천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입니다. 발코니 비용이 99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당해 조건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기간이 2027년 10월이기 때문에 5년 실거주해야지 합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2032년 10월이 돼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분양단지들 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 많았는데 이번은 5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일대로 송파, 강남, 성동같이 평당가가 높은 곳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강동구도 상승을 누리는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강동구도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3, 4인 가구들, 가족 단위의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강동구 상일동이나 고덕동 일대, 그리고 명일동이나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원까지 이 강동구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동시에 5호선과 8호선이 있으면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도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강동구를 좋게 보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남 교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신도시의 약점인 교통, 시간은 걸리지만 지하철이 결국엔 개통이 되거든요. 새로운 3기 신도시의 완성과 3호선 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 중 하나인 9호선도 현재까지는 중앙보훈병원역 까지 연결이 되지만 하남 미사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일대가 충분히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남 미사에 사는 분들은 바로 옆에 고덕이나 상일동을 이사하시길 원하고요. 또 고덕동, 상일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축이긴 하지만 국군지인 이 명일동 일대를 또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송파구 들어가시길 원하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 지역 분석이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재밌는 부분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일동이지만 이제 강동구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이 하남 생활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준점을 가져올 때도 이 고덕동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인근에 있는 미사나 이런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고요. 아파트 주변으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기점으로 단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5호선 강일역이 있긴 하지만 도보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멀다 보실 수 있고, 아직 초등학교는 없지만 여기 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 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강동 리엠파크 11단지,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런 임대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 형성에서도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실거주 의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직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은 단지들이 주변으로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하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은 이 해당 아파트도 인근 아파트와 유사하게 이런 단지 배치도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근에 보시면 다 이렇게 정직한 동서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의도하는 바는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남서, 남동의 향도 아닐 뿐더러 건폐율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이 약간의 닭장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이제 해당 아파트도 이와 유사하게 나오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보는 단지 배치도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7월의 로드뷰인데요. 이제 현장 펜스 친 모습이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기존 단지들 이렇게 저층에 가로 세로로 배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최소 평수가 34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좌측으로 90도 돌린 모습에서 입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고속도로 뷰가 근사한 뷰는 아니기 때문에 로얄동을 꼽자면 여기 백이동이나 백삼동 초등학교 근거리에 있고 또 역도 가까운 이런 동들이 로얄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A, 84B, 84C, 101로 해서 총 4가지 타입이 공급이 됐고요. 4가지 타입 모두 고루고루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100% 일반 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없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84A는 이렇게 4베이 판상형이고요. 84B는 타워형, 84C는 판상형, 101은 판상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신혼부부 물량이 23%로 늘어났잖아요. 다른 공급 세대수 대비 확실히 물량이 많아진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5 초과 물량은 신혼부부 물량이 없고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물량만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일반 공급 물량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이고요. 제가 보통은 중도금 대출 상환하지 마시라, 되팔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된다면 중도금 대출 갚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제 스터디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 대성베릴 특별공급 접수 현황이고요. 302세대 모집에 총 접수 건수는 약 10,000여 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의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84A가 총 5,616건, 경쟁률은 50대 1로 가장 높고요. 84C가 3,174건으로 또 37대 1로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84B와 101은 경쟁률은 비슷한데요. 접수 건수는 84B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01은 총 매가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치금의 문제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인 84A와 C가 높았고 B가 좀 낮았고, 또 8호 초과 물량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접수된 특공 보면요, 신혼부부와 생애 초초가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해당 단지가 59제곱미터가 있었더라면 아마 생애 최초 물량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만 넣을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 특공을 한번 보시면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500건 정도 들어온 반면에 84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죠. 200건. 그래서 다자녀 가구는 확실히 인원도 많고 짐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큰 평수를 원한다는 거. 그런데 당첨을 위해서는 또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노부모 부양 특공은 차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걸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일반 공급 경쟁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11세대 모집에 3287건이 들어왔습니다. 84A가 10,000여 건, 그리고 200대 1, 380대 1로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84C가 6,000건, 그리고 173대 1 정도 해서 두 번째로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접수 건수 자체는 이 84C보다 101이 좀 더 높네요. 한 7,000건 정도로 높은데, 이제 모집되는 일반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반대로 경쟁률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B는 접수 건수가 4,000건으로 상대적으로는 가장 낮고, 경쟁률로는 세 번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알려져 있는 거죠. 또 더구나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기타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취약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단지는 사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단지 중에 하나예요. 제 가점이 얼만데 해당 단지를 넣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또 넣는다면 어디를 넣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서울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괜찮은 입지에
또 로또 청약단지가 많기 때문에 60점 후반이나 70점대 분들이라면 아마 해당 단지를 안 넣으셨을 가능성도 클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단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입지와 차액 또한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고과점자는 청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60점이나 뭐 50점대 분들이라면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일뿐만 아니라 84까지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분이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결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해당 단지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기간 5년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단지가 초반에 분양하는 단지였다면 이 정도의 경쟁률과 관심은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인근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및 입주까지 했고 학교를 비롯한 상권까지 다 인프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택지지구를 나중에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는 이 초반의 물량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에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겠지라고 미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당첨된다고 합니다. 해당 단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돈 되는 분양단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베네아TV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